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시모의 TJ입니다. 우리가 대략 한 달 동안 미국 제약 유통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어려운 부분은 이제 다 지난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그냥 보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영상에서 이제 제약 유통산업이 마무리될 건데, 오늘은 제약 유통산업 내 소매 쪽을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 도매상 보고 PBM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PBM이 크게 두 종류 형태로 구분이 돼요. 소매점을 하다가 PBM 쪽으로 확장해 간 케이스, 또는 보험사를 하다가 PBM 쪽으로 확장해 간 케이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소매점을 하다가 PBM 쪽으로 확장해 간 케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나왔죠. 이 복잡하고 어려운 밸류체인. 오늘은 이쪽이죠, 이쪽. 소매점들.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그림이 이해가 절대 안 된다. 그럼 앞에 영상 계속 보세요. 제약유통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밸류체인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 제약유통산업,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투자하실 때도 이 밸류체인을 이해하시면 보는 시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안과 쪽 제약 바이오 회사들 주목할 만하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건 역시도 이 밸류체인 보다가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밸류체인은 꼭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그겁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병원에서 처방전 받고 나서 약을 타는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보면 병원에서 처방전 받고, 처방전도 약품명이 아니라 주로 성분명으로 처방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약국을 찾아야 되는데, 약국을 찾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가 커버하는 약국인가 그게 아닌가 그걸 또 찾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국을 가죠. 근데 약이 비싸다 그러면 약국에 좀 싼 복제약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약을 받아야 되는데, 약을 또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약국에서 한 2시간 있다 찾으러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밖에 가서 볼일 보고 한 2시간 뒤에 약국 가서 이제 약을 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약을 타러 갔는데 지금 말고 2시간 뒤에 다시 약 타러 오세요 그러면 그 약국 다시는 안 가겠죠. 근데 미국은 2시간 만에 약을 줘도 엄청 빨리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의료, 약 이쪽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암제처럼 이 특수의약품들, 그런 쪽은 약간 또 구조가 다르죠. 병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병원이나 가정에서 이 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 약을 앞에서 살펴봤듯이 도매상이 콜드체인을 통해서 직접 병원이나 가정으로 배송을 해주고, 만약에 가정에서 배송을 받을 경우에는 여기 조제나 상담센터, 여기서 약을 어떻게 투여하라고 지도를 받게 됩니다. 방금 이렇게 대충 설명했던 거를 조금 더 구조화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쪽 리테일 파머시, 이쪽이 일반 의약품들 주로 취급하는 곳, 그 다음에 여기 특수의약품 쪽,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의 약국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메일오더, 이게 실제 약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 그래서 만성질환처럼 같은 약을 일정 기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투약해야 되는 환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정기 배송을 해주고 자동 리필을 해주고 전화 상담을 해주는 이런 약국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핫한 온라인 약국 있잖아요. 온라인 약국은 한 요 정도 선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테일 파머시, 메일오더 파머시, 그 다음에 특수의약품 약국 일부. 하지만 온라인 약국이 생각만큼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마존에서도 필팩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대대적으로 밀어보고는 있긴 한데, 아직은 그다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제약 유통에서 소매 쪽을 얘기하면 주로 이쪽이죠. 리테일 파머시. 리테일 파머시 쪽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봐보면 이렇게 또 분류가 돼요. 엄청 복잡하죠. 이게 다 미국에서는 약을 아무 데서나 다 팔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편의점에서 소화제 하나 팔기까지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약사분들이 반대하고 그래갖고. 지금도 다이소에서 건강식품 판다고 해서 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약을 아무 데서나 팔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독립약국,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체인 약국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층이나 3층에 병원이 있고 1층에 약국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약국들,
다만 미국의 이런 오프라인 약국들이 우리나라 약국들과 좀 다른 게 있다면 약국 내에 간단한 진료를 볼 수 있는 클리닉이 요즘에는 생겨나고 있다는 거. 이 약국 내 클리닉들이 코로나19 이후로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코로나 백신을 약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맞았거든요, 미국은. 여기 보시면 CVS나 월그린 같은데 무료 백신이 보급이 됐고 여기에 사람들이 줄 서서 주사를 맞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약국 내에 진료소가 생겨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빅박스 리테일러 내 약국. 말이 어렵네요. 뭐 보면 월마트 안에 약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 내에 약 파는 곳이 있어서 이마트에서 약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클럽형 멤버십 기반 약국. 여기 보시면 코스트코 내에서 미국은 약도 산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약을 파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닌가. 이 멤버십 기반 약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엄청 싸다는 거. 그래서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했었지만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일주일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약이 싼 대신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다만 좀 약을 빨리 받고 싶다. 그러면 급행료를 내면 돼요. 3일 내에 받고 싶다 그러면 11불, 2일 내에 받고 싶다 그러면 14불. 약 받는데도 돈을 내야 돼요. 빨리 받으려면. 그 다음에 미국은 슈퍼마켓 내에서도 약을 팝니다. 그 이유가 뭐 모든 미국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신선식품을 사러 매일 슈퍼마켓을 가요. 그러니까 슈퍼마켓 가서 과일 사고 채소 사고 그때 약국 보이면 약도 사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온라인 약국들. 그래서 리테일 파머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 있잖아요. 빅박스부터 온라인까지. 여기는 약국이 주력 사업이 아닌 영역인 거죠. 다른 사업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약국을 하는. 그리고 이쪽 독립약국, 이쪽이 약국을 주력으로 하는 이런 사업자들이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약국 사업자를 살펴보면 크게 이렇게 세 회사가 있어요. CVS 파머시, 그 다음에 월그린, 라이드에이드. 여기 보시면 라이드에이드 여기는 제가 약간 흐리멍텅하게 글씨를 써놨잖아요. 색깔을. 그 이유가 이 회사는 2018년도에 파산했고 올해 10월 달에 마지막 한 개 남은 매장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완전히 이제 사라졌죠. 한때 미국 포춘 500 140위권 회사기도 했었는데 이런 회사가 문을 닫고 파산할 정도로 지금 미국 약국 소매 시장이 굉장히 치열해요. 아까 보셨다시피 온라인 사업자들도 막 넘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통 약국 체인 사업자들은 남은 게 여기 두 개인데 이 두 회사의 전략 모델이 완전히 또 달라요. 전략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여기 CVS는 2000년도 중반 이후로 소매 유통점 네트워크 확장보다는 제약 유통산업 내 수직 계열화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케어마크라는 이 PBM 회사를 하나 인수해요. 그리고 이 케어마크가 지금 미국 내 1등 PBM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최근 2018년도에는 에트나라는 미국 내 3위 보험사를 또 인수하고요. 그래서 지금 CVS 같은 경우는 약국, PBM, 보험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나뉘는데 매출 비중이 약국이 3, PBM이 4, 보험 쪽이 3. 되게 균등하게 매출이 쫙 분포가 돼 있죠. 그리고 CVS는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반면에 여기 월그린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소매 유통점 확장에 올인을 합니다. 심지어 2015년도에는 영국에서 인수해서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월그린이 코로나19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그 이유가 월그린 약국 체인에서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맞았으니까 나라에서 돈을 줬겠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또 약국 체인을 인수합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로 약국 리테일 부분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월그린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요. 경영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월그린이 배당 귀족주 중에 하나였거든요. 25년간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던 회사. 근데 최근에 배당 귀족주에서 물러나게 됐고 배당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사모펀드한테 피인수까지 당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크모어 파트너스라는 이 회사. 그리고 이 시크모어 파트너스는 월그린을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해요. 상장 폐지한 뒤에 월그린을 정상화시켜서
다시 재상장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아무튼 월그린은 지금 거의 끝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 여기 CVS는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CVS 주식을 좀 들고 있어요. PBM 쪽에서 투자할 만한 회사가 이 CVS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이유가 얼마 전에 워렌 버핏도 투자했던 막강한 회사가 하나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이 유나이티드 헬스가 또 PBM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이 CVS하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그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세 개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개 회사 중에서 저는 두 군데에 투자를 하고 있고 비율이 각각 달라요. 그 이유가 회사 사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제가 제약유통산업 분석 처음 시작할 때 워렌 버핏이 유나이티드 헬스 주식을 샀다고 해서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 회사를 왜 샀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왜 PBM 회사 하나만 선택한 게 아니라 두 개를 선택했고, 그것도 비중을 좀 다르게, 종목 자체도 하나는 일반주고 하나는 레버리지 투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PBM 사업자들 비교 분석을 해보고 어떤 회사를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약유통산업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